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V스타트업입니다. 네, 오늘은 앞서 언급했던 생활력 신형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서 작성법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력 신형 지원 사업은 처음 지원하시는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예비 창업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계에서 예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풀 예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기 많이 용이하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사업 계획서를 보시다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시니까 한번 제가 조금 막히시는 부분이 없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제가 뭐 이 사업 계획서를 많이 보고 또 하고 그러긴 했지만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같이 한번 연구하는 면에서 한번 보시죠. 사업 아이템 버려지는 의류를 활용한 동물 의복 제작이라고 써 있습니다. 폐의류를 활용해서 이제 리사이클링해서 이제 새롭게 뭔가 따로 만들어서 파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성공물 융자 신청 금액에서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고요. 근데 사업 자금이 워낙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요 2,000만원에 체크를 하실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보유 유무 예비 창업자만 되니까 이제 미보유겠죠. 보유를 하면 탈락이겠죠. 업종 분류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이 업종 분류 하시면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서 써요? 라고 이렇게 막히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업종 분류를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온라인으로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신청서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막히시면 표준 거기 산업 분류에 있는 걸 보시고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세 가지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시면 될 거고, 학력 있으시면 쓰시고 경력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학력 경력을 많이 쓰시는 게 좋겠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학력과 경력은 최대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관련된 사업 아이템 관련된 업종 근무 기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하는 부분을 해야지 사업이 또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이런 부분을 더 확인하고자 넣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가끔은 실제로 제가 4개월 정도 어디서 일을 했는데 그 4개월 동안 일한 거에 대한 좀 증빙이 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넣으시고 설령 어쨌거나 여러분이 실제로 일했던 그런 내용들을 성실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기본 정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사업화 유형의 체크를 합니다. 제조 기반인지 상품 기반인지 일반 생활 기반인지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고, 점포는 매장이죠. 우리가 보통 1층의 음식점처럼. 그 다음에 사무실 별도로 오피스에서 일하는 경우, 이동형 무점포 직접 그냥 혼자 발로 뛰어다니면서 영업하시는 경우, 온라인 무점포, 쇼핑몰 이런 거죠. 등등으로 보실 수가 있고, 전체 창업 비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이디어 소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주요 내용 아이디어 소개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소개할 때는 여기 예시가 좀 좋은 예시들이 있어서 지금 예시 보고 좀 설명드리면, 업사이클을 통한 원가 절감과 손재주를 활용한 반려동물 의류 제작. 그래서 핵심은 두 개죠. 반려동물로 의류를 만들겠다. 그리고 재활용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겠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업사이클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핸드메이드로 하기 때문에 공인비는 조금 들겠네요. 업사이클링 사업이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이디어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에게 추천해 줄 만한 게, 보통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한글 파일로 하면은 길게 막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언제 연도에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아이템을 하게 됐는데 뭐고 쭉쭉 막 몇 줄 이렇게 길게 쓰시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검은색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설명도 간단하게 짧게, 그래서 들지 않음, 제작 가능함, 선물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야 국문법이 안 맞지 않냐,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냐고 하지 않는데, 이쪽 사업계에서는 짧게 표현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 이런 식의 개조식 표현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거 좀 생각보다 잘 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읽고 머릿속에 이해가 되냐 안 되냐인데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해가 했는데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할 수 있죠. 나는 이쪽을 오래 연구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께서 이런 아이디어 소개 내용을 쓰시면 꼭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시고 이 아이템이 뭔지 이해되냐고 물어보고, 쉽게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걸 보면서 이 반려동물 의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최종 결과물이 좀 안 보인다는 게 좀 단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샘플 같은 걸 만드셔서 나중에 이미지 파일 같은 걸 올리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만 쓰면은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그림이나 이미지 텍스트 같은 거를 반영하시는 게 좋다. 처음은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텍스트 중요 내용 위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용품이 요즘에 돈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을 의류 제작도 돈이 될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주 고객 및 이용 대상이면 반려동물이 옷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체험형 소비 고객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자기가 입지 않는 옷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서 소비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방 같은 거를 운영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옷을 갖고 오시게 해서 그걸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게 교육 사업도 하시고 또 의류 제작도 하고 아마 이런 쪽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써 있고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명확하게 보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창업 동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의류를 제작해서 선물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반응이 너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본인이 느꼈다 라고 하는 거고, 창업 필요성,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잘 쓴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본인은 의류 쇼핑몰도 운영을 했고 관련된 디자이너도 했었다. 그리고 섬유 디자인 자격증도 있다. 가뜩이나 이쪽 분야에 내가 전문적인 자격증까지 있으니 더 말할 만도 없겠네요. 거기에 공모전 입상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템 쪽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라는 걸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역으로 내가 자금에 대해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 아이템을 오랫동안 준비했고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혀 그 아이템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가져온 사람,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오랫동안 하고 연구도 많이 한 사람 뽑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문성이 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업자의 역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창업 지원 사업이나 이런 심사할 때 창업자의 역량은 매우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하시는 아이템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자격증 같은 게 있는지,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시작하시면서 창업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거를 같이 권장을 좀 드립니다. 창업 준비도 뭐 써있는데 기본적으로 외주 업체에다가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서 별도로 생산을 할 거야. 그리고 일부는 외주 업체 생산하고 의류는 또 자체 제작하고 이렇게 써놨고요. 직원 2명을 뽑을 거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통해서 마케팅을 할 거다. 그래서 직원 2명 인건비, 물건값, 그리고 파트타임 인건비 등등 해서 1,000만원 정도가 1년에 한 달에 1,000만원이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월 1,000만원 이상을 매출을 하면은 그러면 적자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 1,000만원과 은행 융자 1,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생활혁신원 지원자금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내 별로 이제 상권 분석표가 있다고 하고, 인테리어도 할 거고, 예비 창업자의 포부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면 더 좋겠죠. 내가 인스타그램 실제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인스타 만들면 더 좋을 거잖아요. 블로그도 지금부터 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굳이 이 사업계에서 비판을 하자면 직원 2명을 뽑는데 본인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본인 인건비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럼 돈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저희 인건비를 3인으로 쓰는 게 좀 더 맞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매장 같은 것도 있으니까 매장 경비, 뭐 임대료, 뭐 기타 경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쓸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이 정도만 써도 상당히 잘 쓴 사업계획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부분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를 너무 처음 하거나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게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멘토링을 받던지 아니면 관련된 창업교육에서 공부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부족한 거를 해결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좋겠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업계획서는 일단 못 쓰면 베껴 쓰는 거예요. 네. 정말 좋은 거는 내 생각을 제대로 적어서 쓰는 거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상 일단 여기 있는 사업계획서를 여기 있는 양식대로 베껴 써보고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관련된 팁은 가장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한 번에 완벽한 걸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이 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베껴서 빨리 만들어보자. 그런 다음에 빨리 이제 다양한 관계자분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을 하자. 그리고 중간에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자격증도 따고 샘플도 만들고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그래서 지속적인 보완을 하는 부분이고, 초안을 빨리 만드시고 여러 번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작성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 다행히 이 생활신형 지원 사업은 떨어지면 그 다음 달 또 넣고 또 떨어지면 그 다음 달 또 넣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으니 꾸준히 준비하셔서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생활혁신형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신청서 작성법 설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